우리나라의 점 보는 법. 맹인들의 점 보는 방법. 수양대군이 계유정란을 일으킬 때 단종 임금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 계승을 할 때의 이야기이다. 하루는 수양대군이 집에 있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거리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맹인 점쟁이가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점을 보려고 하니 황토 흙에다 쓰고 싶은 글자 한자를 쓰보라고 했다. 수양대군이 밭전자를 썼다. 맹인이 손을 더듬더듬 하더니 밭전자를 썼군요 하면서 하늘에 태양이 나란히 떴으니 역적을 도모한다고 했다. 수양대군이 깜짝 놀랐다. 수양대군이 시침을 떼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 하고 또 밭전자를 썼다. 이번에는 맹인이 풀이를 하는 것이 사방의 입이 4개이니 구설수에 오르겠다고 말을 했다. 수양대군은 또 놀랐다. 그때는 이미 구설수에 올라 있을 때라 놀라서 어떻게 하면 구설도 면하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그때 맹인이 글과 말 그대로라고 말하면서 밭전자의 좌벌우벌 획을 떼어내면 임금 왕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양은 이 말을 듣고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제거할 결심을 하고 다시 맹인을 찾아 궁금한 것이 있다며 다시 물으려고 하니 마당에 글을 쓰보라고 했다. 수양은 마당에 한일자를 썼다. 맹인은 흙에다 한일자를 더하니 필시 임금님이 될 거라고 하면서 맹인이 수양에게 절 받으시라고 하면서 흙토에 한일을 썼으니 받듯이 임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신복인 권람을 불러 맹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서 점을 보고 오라고 시키면서 반드시 한 일자를 쓰라고 시켰다. 그런데 답은 죽을 사자의 첫 획과 두 번째 일자는 생자의 획이 되었으니 집안에 초상이 나서 목숨을 건지겠다고 풀이를 하였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하려는 그날 권람은 부친에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이처럼 글자를 똑같이 썼는데도 풀이가 왜 다를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영이 맑아진다고 한다. 글은 영이 맑아서 점괘를 나오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글은 주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술의 힘으로 인해 똑같은 글자라도 사람마다 풀이가 틀리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정신즉 영이 있으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이 맑아져서 상대방을 잘 읽을 수 있다. 당사주로 운명을 풀이하는 방법. 당사주는 한국의 전통적인 운명학 중 하나로 사람의 생년월일과 시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운세와 성격,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당사주는 사주명리학과 유사하지만 특정한 요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당사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면 당사주의 기원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사주명리학이 한국에 전파된 후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발전된 운명학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주의 역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한국 고유의 사상과 풍습이 더해져 오늘날의 당사주가 형성되었다. 당사주는 사람의 출생 정보를 바탕으로 4개의 기둥을 구성으로 년주, 월주, 일주, 시주를 정하고 여기서의 기둥은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는 천간은 10개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지지는 12지지자, 축인, 묘, 진, 사, 오미신, 유, 술, 해의 기준을 통해서 풀이를 한다. 당사주의 계산 방법은 8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각 기둥마다 이글자 천간과지지가 있는데 사람의 출생 시간에 따라 사주팔자를 배치하고 이를 통해 명식을 정해서 짚어나가면서 해당되는 신살에 따라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다. 사주에서는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고려하여 운세를 해석할 때 개인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오행을 찾아내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운세를 분석하여 개인의 성격, 건강, 직업, 인간관계 등의 전반적인 대운과 세운을 풀이하여 기륭을 해석하여 삶의 지표를 삼아 참고로 하지만 당사주의 응용은 일상생활에서 결혼, 직업 선택, 사업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고로 하며 특정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궁합을 분석하여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요즘도 당사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당사주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당사주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숫자를 가지고 운명을 풀이하는 방법. 숫자를 통해 운명을 풀이하는 방법은 주로 수비학에서 사용된다. 수비학은 숫자가 인생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믿으며 각 숫자가 특정한 의미와 에너지를 지닌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수비학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 직업, 종교와 상관없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 즉 생, 연, 월, 일이라는 숫자는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에게 주어진 생일과 집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에서 숫자는 그림자처럼 아니 나의 분신처럼 가치한다. 나에게 주어진 인연이 있는 숫자로 운명을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요즘은 숫자에 대한 비밀이 해석되어져 있는 책들도 서점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숫자는 나의 생일 숫자이며 생일 숫자는 태어난 날의 숫자이다. 예를 들어 23일에 태어났다면 생일 숫자는 23입니다. 생일 숫자 의미는 고유한 특성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1부터 30일까지의 각 숫자마다 다른 해석이 있으며 예를 들어 23은 창의성과 표현력을 나타낸다. 다음은 생명 경로 숫자 계산이다. 생명 경로 숫자는 출생일 전체를 한 자리 숫자가 될 때까지 더하여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23일에 태어난 사람의 생명 경로 숫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1, 990, 19일, 91령 1월은 5, 1은 2, 3은 모두 더하면 1, 51, 11은 마스터 숫자로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더 작은 숫자로 줄일 경우 112. 생명 경로 숫자의 의미는 개인의 인생 목적과 주요 특성을 나타낸다. 숫자 1부터 9까지 그리고 11, 22와 같은 마스터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은 리더십과 독립성을, 숫자 2는 조화와 협력을 나타낸다. 운명 숫자 계산은 전체 이름의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는 다음과 같다. A1, B, C3, I9, J1, G8 예를 들어 이름이 잔도라면 J1, 56, H8, N, 5, D4, 56, 25 모두 더하면 1, 6, 8, 5, 4, 6, 5, 35, 358 운명 숫자 의미는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길을 나타내는 것이다. 숫자 1은 리더십과 창의성을, 숫자 8은 권위와 사업적 성공을 상징한다. 다음은 성격 숫자 계산이다. 성격 숫자는 이름의 자음만을 더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찬도의 자음은 J, H, N, D로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 되는 것이다. J1, H8, N, 5, D4 모두 더하면 1, 8, 5, 4, 18, 1, 8, 9 성격 숫자 의미는 외부에 나타나는 개인의 성격과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숫자 1은 결단력과 리더십, 숫자 9는 동정심과 이상주의를 의미한다. 다음은 영혼 욕구 숫자 계산이다. 영혼 욕구 숫자는 이름의 모음만을 더하여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 찬도의 모음은 5, 5, 2로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 되는 것이다. 565625 모두 더하면 6657, 178 영혼 욕구 숫자 의미는 내면의 깊은 욕망과 동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숫자 8은 권력과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숫자를 통해 운명을 풀이하는 수비학은 각 숫자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격, 인생 경로, 재능, 욕망 등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주와 같이 어렵지는 않지만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반면 상세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전체적인 본능적 성격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